이번 국정감사에서 한 번도 안 나오신 분이 있어요. 국회의원인데. 그러면 그건 잘려야 되는 거죠. 그냥 그걸로. 어차피 그 사람은 사퇴 요청을 그러니까 사퇴의 압박을 받고 있는 사람이야. 네. 그래서 왜 안 나왔냐고 했더니 내가 옮긴 상임위원회도 이익 충돌할까 봐. 박덕흠 그러면 이야기. 아예 국회에 계시면 안 되겠네요. 박덕흠 이야기입니다. 근데 심층 취재를 했더니 이분이 골프장 근처에서 자기 관련된 사람들이랑 밥 먹었다. 이렇게 지금도 돌아오고 있네. 말이 됩니까 이게? 그런데 세비 받아요? 그 밥값도 못 하고 있고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그 주호영이랑 박덕흠이 막 73억, 30억 이렇게 돈 벌었다는 아파트로. 그 건 때문에 취재할 때도 박덕흠은 골프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가 국회의원들이 그런 문화 있어요. 골프장 가고 이런 거. 그리고 골프장에서 중요한 얘기 다 하고 뭐 이런 문화가 있는데 그건 이제 구태죠. 구태. 예. 골프가 나쁜 건 아니고. 그렇죠. 업무 시간에 그러면 안 되죠. 그렇죠. 일반 국민도 그러면 욕 바가지로 먹죠. 네. 골프장 가면 안 되죠. 네. 근데 이분이 상임위원회 환노위로 지금 사보임 돼가지고 이번 국정감사 때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말이 돼? 아우. 이럴 때 만약에 이 국회의원을 탄핵하는 제도 그러니까 소환제 같은 거. 국민 소환제. 네. 있으면 소환되죠. 있으면 바로 소환시킬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말이 안 돼요. 오늘 그 윤미향 의원 같은 경우도 지금 기소가 된 상황이지만 택배 기사님들 그 돌아가신 분의 가족들을 만나는 그 행사장에 나가더만요. 가서 자기 역할을 해요. 해야죠. 물론 떳떳하니까도 있겠지만 박덕흠도 지가 억울하다고 말하려면 최소한 국회의원의 역할은 충실히 하면서 그런 소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덕흠은 사보임하거나 탈당할 게 아니라 국회의원직 사퇴하는 게 일단 맞고 그러면 수사를 받는 게 맞는데 네. 아니 국정감사에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했더니 환노위도 이익 충돌이 될까 봐. 아니 그러니까 그분은 이해 충돌이 될 만한 질문 외에는 할 준비를 안 했다는 얘기네요. 예를 들면 노동자와 관련하여 뭐 예를 들면 산재와 관련하여 예방을 더 많이 하자. 이게 이익 충돌 될 리가 있습니까? 예. 참 그 국회의원한테 가장 중요한 게 사실은 국정감사. 그럼요. 국정감사만큼 자신들의 존재감 드러낼 수 있는 게 없고. 예, 국회의 꽃. 그리고 이제 박덕흠이 속해 있던 국민의 지임 같은 경우는 국정감사 기간에 지지율이 떨어지는 기현상. 그 이상하죠. 국정감사는 야당의 장인데. 네. 그 말이 안 되는. 그게 저도 봤는데 전반적으로 19대 때까지는 안 그랬어요. 우리 때 제가 속으로 아 진짜 자유한국당에 인재풀이 넘치네. 새누리당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19대는. 예. 그런데 20대에 최순실 공천 되더니 우리 지역구만 해도 제가 떨어지고 상대방이 되더니 뭐 등등. 이게 좀 이렇게 전반적으로 실력이 좀 떨어졌달까요? 그렇죠. 네, 그런 생각을 했고 좀 공작적이기도 하고 너무 청와대 의존적이기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21대는 또 황교안 공천. 예. 그러네. 네, 그러니까 큰일 났네. 공천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국정감사 때 검사들이 막 나서잖아요.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검사들이 쓰는 어휘라든지 이런 모든 것이 사실은 그 상명하복식 과거의 군대식 문화의 어휘와 생각들. 예? 그러다 보니 뭐 국감에서 잘할 수가 없죠. 한마디로 유능하지 않고 실력이 없어 보였어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19대 때는 최민희도 있었는데 말이죠. 아니 그때는 그 새누리당의 그 과방위만 해도 민병주 의원이라고 그 과학 쪽에 유명한 그 과학자예요. 진짜 참 저런 사람 국회에 있을 만하다 이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근데 이번에 그 21대 공천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꾸준히 한 번도 민주당을 이기지 못하는 지지율로 가니까 어떤 사람이 떨어질 걸 각오하고 입당을 하겠습니까? 인재난에 시달린 것 같고 그래서 황교안 대표 주변에 인맥 속에 검사들이 들어왔잖아요. 이번에 뭐 그 유모 검사는 발군이던데요. 그런 면에서. 유상범. 네, 뭐 그 동명이인권도. 주광덕의 환생. 네. 주광덕의 환생. 근데 그렇게 독하지는 않은 듯한. 그 사람이 저 유호성 시형이죠.
그렇대요. 배우 유호성 씨. 그런데 어쨌든 검사들이 저런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한 분이에요. 막 말도 안 되는 사람들 이름 막 폭로하고. 네, 네. 그래놓고 실제로 초선이 그렇게 쉽지 않은데. 그래서 제가 막 부탁드렸잖아요. 민주당 의원들도 동명이인 찾아봐라. 한번 다 있을 거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놓고 태도가 중요한 거죠. 죄송한 건 죄송하다고 해야 되죠. 네. 사과 안 했나요 아직까지? 뭐 유감이다 그랬던가 뭐 어쨌든 그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런데 그분은 어쨌든 검사들이 국회에서 실력을 보이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국회는 그런 데가 아니에요. 취조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맞습니다. 막 그 추미애 장관을 취조하더라고요. 네. 습관이 어디 가겠어요. 네. 정말 그런 그 검사 출신들이 국회에서 그 허명으로 공천해가지고 마치 되게 자랑스러운 듯 그 사람들을 부리는 그 자체가 물론 검사 출신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있는 자체가 그 사람들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지금 21세기형 국회의원은 민생, 밀착형 그러면서 권위주의 없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전히 그런 검사들 뭐 특수통, 공안통 이런 사람들이 공천돼가지고 윽박 지르듯 하면 그런 사람들이 지역구 내려가면 뭐 싫은 소리 들으려고 하겠어요? 아 그렇죠. 되게 거만하세요. 네. 예. 태도가 이렇게 배어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자잘한 것들이 결국엔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는 국민의 짐의 한계를 노출하면서 결국에는 왕창 무너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국민의 힘이 바로 서려면 김종인 위원장이 내년 총선까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그 공천은 조금 그분이 잘 되려면요. 변해. 그 당이 잘 되려면 김종인 위원장이 대선까지 나와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당을 장악해서 총선을 지휘해서 최소한 총선에서 민주당한테 지더라도 그게 몇십 명이 되더라도 그나마 예를 들면 박경미 의원도 김종인 위원장 공천이에요. 네. 민주당의 박경미 의원. 예, 그런 일 잘했잖아요. 네. 예. 자, 알겠습니다. 결론이 좀 김종인 위원장이요 영원하라 이렇게. 시작과 끝이 그러네요. 네. 새날 김종인 칭송. 지지선언. 아니 너무 안 돼 보여서 그래요.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종인이 이 현충원에서 쫓겨나는 모습은 상식적인 사건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건 뭐 있을 수 없는 모욕이죠. 이제 정치인들은 그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황교안이 전당대회에 나왔을 때 김진태 부류의 지지자가 전당대회를 꽉 채움으로써 그 순간부터 황교안은 극우를 가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그 사람들을 국회까지 불러들여가지고 난동을 피웠던 그래서 그게 총선의 대표의 원인이 됐던 그렇죠. 그걸 머릿속에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지금. 네. 자 디테일의 제왕 최민희 작가와 오늘도 꽁냥꽁냥 지금 166회 방송을 한번 해봤습니다.